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라데온을 들고 왔어요. 라데온. 저희가 맨날 이제 지포스만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들고 왔는데 거기다가 신제품입니다. 바로 라데온 RX 7600이고요. 제조사는 에즈락 팬텀 게이밍의 RX 7600이 되겠습니다. 일단 XT가 아니에요. XT가 아니고 그냥 RX 7600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엠바고가 해제돼서 성능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라데온이 좀 특이한 행보를 했습니다. 물론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알기 힘들지만 어쨌든 하이엔드 제품 7900 XTX와 XT를 먼저 내고 원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면 7800, 7700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먼저 7600, 즉 밑에 라인업부터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곧이어 출시될 지포스 RTX 4060 노말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600 XT가 아니라서 이제 성능은 그렇게 이제 인상적이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전 세대 라데온과 비교하면 6600 XT 그리고 6700 XT 사이에서 6600 XT에 조금 더 가까운 성능이고 지포스랑 비교하면 이제 RTX 3060, 3060 Ti 사이에 성능이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7000 시리즈답게 전성비라든지 아키텍처 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아지긴 했으나 사실 성능상으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서 이 제품은 가격 안정화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되느냐 거기에 희망을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에즈락 팬텀 게이밍 패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팬텀 게이밍 로고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AMD 라데온 RX 7600 로고가 크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600은 8기가 VRAM을 갖추고 있고요. OC 에디션이어서 이제 레퍼런스 모델보다는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자랑합니다. 패키지 뒷면 보면 좌측에는 이제 스펙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팬텀 게이밍 쿨러 그리고 전원부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트리플 팬이고요. 그 다음에 메탈 백플레이트 적용되어 있고 LED도 점등되고 액시얼 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팬 기술, 그 다음에 전원부 10페이지 탑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열면 되겠네요. RX 7600이 나왔는데 RTX 4060 Ti와는 급 차이가 있습니다. 4060 Ti는 MSRP가 이제 $399고요. 게다가 이제 성능도 4060 Ti 같은 경우 이제 3070과 비교되는 모델이라서 직접적으로 경쟁하진 않아요. 자, 일단 안에 보시면 이제 에즈락 종이 매뉴얼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본품이 있습니다. 또 뭐 없나? 뭐 없네. 이게 끝이에요. 자, 이 종이 매뉴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어도 있네. 굉장히 간단한 설치 매뉴얼입니다. 대신 이제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어서 그림과 함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볼 텐데, 자, 스티커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RX 7600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자, 이게 바로 에즈락 팬텀 게이밍 RX 7600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RX 7600은 굉장히 작은 칩을 가지고 있죠. 나비 33 GPU를 가지고 있는데 TBP가 165W입니다. 그래서 TBP가 165W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8핀 하나로 전력을 공급받아서 사실 이 정도 쿨러 크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발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즈락에서 아무래도 좀 더 쾌적한 쿨링 성능을 위해서 좀 더 크기를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길이가 지금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298mm, 즉 29.8cm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슬롯은 2슬롯인데 살짝 이 슬롯을 살짝 넘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은 90mm 쿨링팬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투명한 부분에서 LED가 점등됩니다. 이 LED는 쿨링팬 중앙뿐만 아니라 이 측면에 팬텀 게이밍 로고에서도 LED가 점등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금속성 슈라우드를 잔뜩 바른 게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그래도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뭐 그렇게 값싸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메탈 백플레이트를 탑재했죠. 그리고 이제 기판이 여기에서 이쯤에서 끝나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제 스크린 쿨링을 위해서 히트싱크가 잘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백플레이트에 이렇게 에어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시원하게 여기까지 에어홀을 딱 뚫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멋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막혀있는 그런 구성이네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가운데에도 팬텀 게이밍 로고가 엠블럼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측면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핀 보조 전원 단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텀 게이밍 로고에서 LED가 들어오고 히트싱크가 이제 시원하게 노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하우징 완성도 측면에서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백플레이트, 히트싱크, 그 다음에 쿨러 커버, 이 선들이 이 모서리부가 이제 완벽하게 일체감을 보이지는 않고 조금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는 맞춰놨는데 뭔가 하나의 유니바디 형태의 그런 완성도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구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래픽카드의 외형이 이제 블랙 색상과 빨간색 포인트를 사용해서 에즈락 팬텀 게이밍의 어떤 그 컬러 정체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 쿨링팬도 그다음에 흡기 효율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쿨링팬 중앙 블레이드 사이에 이렇게 좀 바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내줄 수 있는 이렇게 좀 블레이드 표면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락에서도 이거는 이제 엑시얼 팬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조금 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출력 포트 한번 볼게요. 네, 출력 포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커버를 열어주면은 DP 포트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포트가 1개가 있습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지포스 대비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DP 버전이 1.4가 아니라 2.1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해상도 영역에서 고주사율을 지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어쨌든 RX 7600 정도의 성능 가지고는 고해상도와 고주사율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포트 버전이 좀 높다, 그 정도 기분상으로 좀 더 좋은 그런 특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DMI는 2.1 버전으로 이제 지포스와 동일한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을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제 막 고급스럽고 완성도가 뛰어나고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보급형 제품이니까 전반적으로 팬텀 게이밍의 어떤 디자인 느낌을 잘 살린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형 디자인 모두 살펴봤으니까 분해를 해서 히트싱크와 전원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모두 완료했고요. 히트싱크, 기판, 백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백플레이트 볼 텐데요. 백플레이트에 의외로 원래 사실 이 정도 등급의 그래픽카드 이제 깡통 백플레이트가 많은데 서멀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 쪽, 메모리 쪽 후면부를 이렇게 좀 열전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썼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히트싱크인데요. 히트싱크가 굳이 RX 7600에 이 정도 히트싱크를 달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대신 이제 히트 파이프는 많지 않습니다. 히트 파이프는 3개가 달려 있고 가운데에 이제 구리 베이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기역자로 메모리 서멀 패드가 있고, 이제 이쪽에는 전원부 서멀 패드가 있습니다.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스펫, 하나는 초크랑 맞닿는 그런 구성이고요. 이제 기판을 볼 텐데, 네, GPU가 귀엽죠? 네, RX 7600 나비 33 G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 33 GPU, 그 다음 RX 7600은 128비트예요. 128비트고 메모리도 이렇게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메모리는 이제 8기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부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총 10페이지 규모의 전원부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그 RTX 4060 Ti도 그렇지만 이 PCI 슬롯에 최대로 레인을 확보할 수 있는 게 16이 아니라 8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600이라든지 뭐 4060 이런 거 끼우셔가지고 PCI 배속이 8로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픽카드 자체가 PCI 레인을 8개만 끌어다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기판까지 모두 봤으니까 K사조 측정 테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텔 i9 13900K에 저희가 RX 7600 에즈락 팬텀 게임을 장착했고요. 자, 타임스파이 점수 보도록 합시다. 팬텀 게이밍 1780점을 기록했는데 7600보다 살짝 높은 점수죠. 근데 7600 자체 성능이 6600XT에 가까운 그런 성능이에요. 6700XT보다는 이제 확실히 성능 교차가 있습니다. 자, 포트로열인데요. 포트로열에서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포트로열에서는 6700XT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인데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최신 RDNA 3 아키텍처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제 레이트레이싱까지 접목이 되면은 확실히 성능 효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 게임 성능입니다. 사이버펑크고요. 103.1프레임을 기록했는데 실제 게임에서는 6600XT보다는 6700XT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보여줬고, 하지만 3060 Ti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데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69.4프레임으로 6700XT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둠 이터널은 양상이 좀 달라요. 둠 이터널은 6700XT와는 확실한 격차를 내주면서 좀 낮은 성능을 보여줬고 6600XT에 가까운 성능입니다. 로스트 아크는 이제 워낙 사양이 낮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이 나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6700XT를 넘진 못하고 한 수 아래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배그입니다. 배그에서도 이제 약간의 선방은 하긴 했어요. 6600XT보다는 이제 6700XT에 가깝나 싶다가도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중간 성능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역시 3060 Ti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종 게임의 성능에 평균을 내어봤더니 RX 7600 레퍼런스를 100%로 뒀을 때 팬텀 게이밍은 이보다 약 1%, 뭐 0.8%지만 약 1% 정도 성능이 더 좋았고, 이 성능은 6600XT와 이제 6700XT 사이 성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 테스트한 게 5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틀을 여러 가지로 많이 늘리면 사실 6600XT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성능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지포스랑 비교했을 때는 3060과 3060 Ti 사이의 성능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카드 고유의 소비 전력에 비해서 이제 쿨러가 좀 큰데 그로 인해서 온도는 상당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풀로드 시에도 60도가 채 되지 않았고요. 소음 역시 32dB로 이 정도면은 사실 시스템 쿨링팬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전원 온도도 역시 준수했어요. 69.4도를 기록했네요. 자, 소비 전력인데요. RX 7600은 TBP가 165W로 소비 전력 측정 결과 TBP에 준하는 소비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평균치는 169, 피크치는 185.2W를 기록했어요. 고주파 측정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비교군으로 삼은 RX 7900 XTX에 비해서는 고주파가 확실히 낮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면 체감적으로도 고주파가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에즈락 RX 7600을 장착을 해서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GPU-Z를 띄워봤어요. GPU-Z를 통해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GPU는 나비 33이고요. 서브밴더 에즈락 잘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유닛은 이제 2048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8비트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속도가 18GBps이기 때문에 메모리 대폭은 288GB/s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스트 클록이 2754MHz로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AMD 바이오스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너럴 탭에서 게임 클록, 부스트 클록이 또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은 2356에 275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레퍼런스 클럭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클록이 2625MHz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100MHz 이상 높은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됐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제한 레벨도 최대 12%까지 상향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GDDR6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나비 34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메모리가 8기가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RX 7600을 사용하실 때는 주로 이제 FHD 해상도가 좋고, 물론 QHD 해상도도 가능한데 게임에 따라서는 어떤 스펙이나 VRAM 이런 거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PCI 레인 수도 8배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8로 나온다고 해서 뭐 불량 그런 게 아니니까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뭔가 부스트 클록이라든지 GPU 온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한번 타임스파이를 구동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온도가 낮은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임스파이 점수는 한 만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만점 정도면 이제 6600XT보다는 높고 6700XT보다 이제 확연히 떨어지는 그런 성능인데, 하나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포트 로얄에서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최신 일부 게임에서는 6700XT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에즈락 잘못은 아니지만 AMD가 만든 GPU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능이 너무 아쉬운 건 맞습니다.
7600이라는 네이밍을 달았으면 뭐 당연히 전세대 600보다는 좋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00 시리즈까지도 이제 넘어주면 좋은데 그런 거는 달성하지 못해서 왜 이번 세대는 이런 메인스트림, 즉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그래픽카드 라인업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일단 타임스파이 로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GPU, 라데온 그래픽카드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로드가 시작되니까 GPU 로드 100%를 찍고 있고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 GPU 파워가 180W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RX 7600 같은 경우에는 공식 TBP가 165W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지포스에 비해서 현세대 기준입니다. 현세대 기준으로 라데온은 표기 전력 대비 실제 전력 소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현재 RX 7600의 공식 TBP는 165W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성능이 높은 RTX 4060 Ti가 160W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전성비에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라데온이 지포스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 이거는 뭐 아주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 소비 전력 면에서도 이렇게 로드 상황에 따라서는 180W를 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서 사실상 지포스와 동일선상에서 상품성을 논하기에는 이제 라데온이 아쉬운 그런 면모는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테스트 1이 끝났고 2로 넘어가는데, 일단 뭐 그거는 에즈락 잘못이 아니니까 에즈락의 쿨링 성능을 좀 확인해 보면은 확실히 TBP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팬의 위력으로 GPU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GPU 온도가 60도가 채 되지 않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뭐 54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로드를 지속하면 이거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소음 그리고 온도 이런 부분에서는 케이스 내부에 이렇게 장착을 해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게임 클록이 실제로 이런 3D 렌더링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보여지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게임 클록이 2300MHz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2.5에서 2.6GHz까지도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부스트 클록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PU 파워가 대략 타임스파이 기준으로는 170에서 180W를 왔다 갔다 하는데 180W를 초과하는 구간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테스트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만점은 가볍게 넘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만점이나 수치가 지포스랑 비교를 해보면 3060보다는 확실히 좋고 3060 Ti에 비해서는 낮은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FHD 해상도를 고려하실 때 이 제품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 볼 수 있겠죠. 자,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955점. 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만점대의 점수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를 이제 반올림을 하면은 11K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즈락 팬텀 게이밍 RX 7600을 살펴봤고요. 제가 뭐 실컷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뭐 전세대에 비해서 성능 향상폭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전성비가 엄청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전세대보다는 좋죠. 좀 보급형 그래픽 카드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선택지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600X 시리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GPU RX 7600 자체의 상품성은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AMD의 라데온 GPU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락 팬텀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보급형 제품이라서 이제 외형적인 어떤 고급스러움이라든지 만듦새 그런 부분이 이제 뛰어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좋았던 거는 이제 쿨링팬 중앙부에서 나오는 LED가 보기 좋게 상당히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쿨링 성능도 양호했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제조사들 중에서 에즈락 팬텀 게이밍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이렇게 입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MD가 RX 7900 XTX, XT에 이어서 이렇게 하위급부터 내놓았는데, 사실 이것과 정확히 경쟁하는 모델은 RTX 4060 Ti가 아니라 4060 노말 모델이거든요.
4060 노말 같은 경우는 출시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죠. 지금 7월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4060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포스까지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판단해 보시고, 사실 이제 라데온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제품으로서 그리고 이제 보급형 제품으로서 한번 가치를 확인하셔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